싫은 사람과 적당히 거리 두는 법 1편. 모두와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지치는 날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무너지고 억지로 맞춰주다가 결국 내가 무너집니다. 회사에서, 모임에서, 가족 안에서도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하는 사람이 있죠. 불편하고 피곤하고 가능하면 멀리하고 싶은데 정작 그런 사람일수록 유독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곤 합니다. 그럴 땐 나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이 정도도 못 참는 내가 이상한 걸까?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도 분명히 심리적 안전거리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망치지 않는 거리두기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나에게도 벽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까지 예전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인데 너무 티나게 거리를 두면 안 되지 않을까? 어색해질까봐, 상처 줄까봐. 그래서 싫은 사람에게조차 웃으며 인사했고 불편해도 그냥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 가까이 다가왔고 나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늘 누군가의 감정을 먼저 살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릴 땐 배려심이 깊다는 칭찬을 받았지만 어른이 되니 그 성향은 만만한 사람이란 낙인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 말 들어주는 것도 힘든데 거절하면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돼. 이해는 갔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어느새 남의 감정을 지키느라 자기 감정을 놓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누구와도 잘 지내야 한다. 그래서 불편한 사람에게도 싫은 티를 내지 못하고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며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하지만 관계는 다 잘해야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친해질 필요도 없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계속 힘들게 만드는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건 내가 나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건강한 자기방어입니다. 거리를 둔다고 반드시 멀어지는 건 아닙니다. 거리두기를 시도하면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 관계가 아예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괜히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물리적인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에서 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불편한 사람 곁에서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지죠. 오히려 적절한 거리는 관계를 망치지 않고 유지하게 해주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너무 붙어 있으면 부딪히고 너무 멀면 끊기게 됩니다. 중요한 건 딱 나를 지킬 수 있을 만큼의 거리를 아는 겁니다. 실전 거리두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리를 둬야 할까요? 첫째, 내 감정부터 인식하기입니다. 싫은 사람과 마주할 때 가장 흔한 실수가 애써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은 억눌러지고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나는 이 사람이 불편하다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작은 선 긋기부터 시작하기입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차단하기보단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경계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연락은 답하지 않는다. 사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다. 불쾌한 말엔 웃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선들은 거절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입니다. 상대는 그 기준을 보고 이 사람은 여기까지만 허용하는구나 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셋째, 불필요한 죄책감 버리기입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내가 틀린 사람, 찬 사람, 차가운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상대의 감정을 내 책임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단지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마음속에서 이미 선을 넘은 사람들, 혹시 지금 누군가가 떠오르시나요? 말끝마다 무시하고 칭찬하는 듯 비꼬고 당신을 피곤하게 만들면서도 꼭 옆에 붙어 있으려는 사람.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어 라며 그냥 넘겼던 그 말, 사실은 무례였던 게 맞습니다.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라고 이해하려 했던 행동, 사실은 당신이 참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례함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자존감이 서서히 깎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며 우울감과 불면증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고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작은 행동 하나가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고 나도 모르게 사람을 피하게 만듭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당신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남겨주십니다. 저는 싫은 사람한테 거절을 못해서요. 정작 제 감정보다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 걱정이 돼요. 아예 관계가 끊어질까봐 무섭습니다. 그럴 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힘든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적당히 멀어지는 게 서로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관계가 단절되는 게 아니라 숨 쉴 틈이 생기는 겁니다. 가벼운 에피소드 하나, 그리고 깨달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늘 뒷담을 좋아하고 누군가를 평가하는 걸 당연히 여기는 분이 있었죠. 그날도 누군가를 향한 비난이 이어졌고 그 대화가 저한테로 넘어오려는 찰나 옆자리 동료가 컵을 쿡쿡 찌르더니 그냥 다른 얘기하자 하고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렇게도 관계를 바꿀 수 있구나. 싸우지 않아도, 티나게 피하지 않아도, 그냥 나는 그 얘기에 끼지 않겠다는 태도만 보여줘도 충분하구나. 당신은 벽을 세울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건 따뜻한 게 아니라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감정 경계선, 그걸 세울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사람을 밀어내기 위한 벽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마무리 조언. 끝으로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거리를 두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성숙한 태도입니다. 지금 관계가 불편하고 숨이 막힌다면 조금 멀어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거리는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알게 되실 겁니다. 누구를 잘 피하는 것도 결국은 나를 잘 아는 일이라는 것을요. 오늘 당신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마음이 불편한 순간을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혹시 최근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멀어진 느낌, 그런 걸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그 관계의 거리를 다시 조정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미션, 하루 동안 나를 불편하게 만든 대화를 하나만 기록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놓쳤던 거리감을 찾아보세요.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싫은 사람과 적당히 거리 두는 법 2편, 끊을 수 없는 사람과의 건강한 거리.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남이면 쉽게 끊었을 텐데, 하지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은 매일 출근해서 봐야 하는 동료이거나 가족 식탁에 늘 함께 앉아야 하는 사람이죠. 싫다고 표현할 수도 없고 피한다고 해서 멀어지지도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싫은 감정보다 견뎌야 한다는 부담이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애써 태어난 척 해야만 하는 그 연기가 우리를 너무 외롭게 만듭니다. 이유 없이 무시하고 이유 없이 섭섭한 사람, 회사에 꼭 한 명쯤은 있습니다. 눈을 마주쳐도 인사하지 않고 회의에서 유독 나만 지나치게 평가절하하고 농담조로 던지는 말이 꼭 비꼬는 것처럼 들리는 사람. 한 번은 이런 제보가 있었어요. 같은 팀 선배인데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웃으면서 말해요. 그런데 단둘이 있을 땐 말도 거의 안 하고 괜히 내가 잘못했나 싶어져요.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안엔 분명한 적이가 숨어 있었죠.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냥 네가 예민한 거 아냐? 원래 그런 성격인 사람이잖아.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 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불편함은 정도가 아니라 빈도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끊을 수 없다는 착각이 관계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 부모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같은 팀이니까 계속 봐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상황.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그래도 어떻게든 잘 지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도저히 맞춰지지 않는 온도, 한쪽만 계속 참고 있는 관계, 그건 언젠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폭발은 상대가 아닌 늘 내 안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불면
무기력, 분노, 무력감. 결국은 내가 나를 잃어가게 되죠. 피할 수 없으면 정면을 보되 끌려가지 말 것. 끊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덜 상처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정면을 보되 감정은 끌려가지 말 것.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분리라고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같은 감정선에 서 있지 않는 것. 상대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상대의 표정에 흔들리지 않는 연습입니다. 쉽진 않지만 훈련은 가능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상대의 눈빛 하나에도 수없이 눈치를 보던 사람. 하지만 어느 날부터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 말이 내게 무례했다면 그건 나를 모욕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불편함을 감당 못한 방식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그래, 그 사람이 가진 문제까지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지. 자기 방어는 벽이 아니라 필터여야 합니다. 거리를 둔다는 말에 많은 사람이 벽을 세운다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상대를 전면 차단하는 벽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는 감정 필터입니다. 상대가 날카로운 말을 한다면 그 말 중에서 사실만 분리해서 듣는 연습. 상대가 무례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 태도가 아니라 내 감정에 집중하는 연습. 이게 바로 감정적 독립의 시작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실전 거리 조절법, 회피가 아닌 재설계, 직장, 가족처럼 계속 마주쳐야 하는 사람과의 거리두기는 끊음이 아니라 재설계가 핵심입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3가지입니다. 1. 상황 중심의 대화 전략. 예, 지금은 이 일에 집중하고 싶어서요. 이건 제 방식대로 처리해보고 싶습니다. 파이도 상대를 평가하지 않고 내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갈등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2. 반복되는 말에 피드백 달기. 예, 그 얘기는 예전에 들은 것 같아요. 그 표현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태이, 상대가 무례한 언행을 반복할 경우 작은 경고처럼 작용하는 말입니다. 3. 시간 공간 분리 전략. 점심은 꼭 혼자 먹기. 업무의 대화는 줄이기. 필요한 메시지만 간결히 전달하기. 친하지 않더라도 무례하지 않게가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내 감정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한 상담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제 선택을 무시해요. 그래서 늘 그 기준에 맞춰 행동했는데 이젠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가족에게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늘 나보다 타인의 기준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런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내 감정을 계속 미루다 보면 언젠가는 그 감정이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딸, 누구의 부하 직원이기 전에 나라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는 누구보다 나 자신이 먼저 책임져야 합니다. 너무 착해서 더 많이 상처받는 사람들, 특히 성격이 유하고 누구에게도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이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갈등보다 불편함을 선택하고 자기 감정보다 상대의 반응을 먼저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늘 착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단호한 사람도 좋은 사람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사람도 따뜻한 사람입니다. 가벼운 사례 하나, 퇴근 후 연락. 어떤 직장인은 매일 퇴근하고 나면 팀장님에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 파일 다시 확인해줘. 이번 주 보고서 말인데. 그래서 그녀는 처음엔 항상 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지쳐서 그냥 답장을 늦게 했더니 그 이후로 연락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게 제 시간이었거든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거리를 두지 않으면 상대는 내가 괜찮은 줄로만 알게 된다. 마무리 조언.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거리감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 거리의 이름은 적당한 무관심일 수도 있고 감정 없는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보호하는 데는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 누구의 눈치를 덜 보고 당신의 감정에 더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 실천할 수 있는 미션 한 줄. 당신을 반복해서 불편하게 했던 사람의 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문장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이 말이 내 감정을 침범했는가? 싫은 사람과 적당히 거리두는 법 3편. 말은 안 했지만 이미 지친 관계에서 말해야 할 것들. 이야기 한번 잘못 꺼냈다가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던 날, 괜히 말 붙였다가 본전도 못 찾고 기분만 상했던 날, 그냥 입을 닫는 게 낫겠다 싶은 날이 있죠.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대화 안에서 내 감정이 계속 소모되는 그 구조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직장 동료에게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대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내용보다 방식이 우리를 상처 입힙니다. 말은 짧은데 그 안에 감정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 예를 들어 이런 말들. 그걸 그렇게밖에 못했어?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한 문장인데 그 안에 비난, 회피, 압박, 경계가 한꺼번에 담겨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표정을 감추고 목소리를 눌러가며 억지로라도 상황을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대화의 흔적은 우리 마음에 아주 오래 남습니다. 피하거나 정면 돌파하거나 그 중간은 없을까? 우리는 흔히 싫은 사람과의 대화에서 그냥 피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싸우거나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중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정을 쓰지 않고 메시지만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즉, 말은 하되 감정을 실지 않고 상대를 흔들지 않고 내 뜻은 분명히 전하는 방법이죠. 관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단정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한 상담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 되게 불편한 동료가 있었는데요. 처음엔 계속 피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방식이 불편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오히려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느꼈다고 합니다. 감정을 섞지 않으니 오히려 내가 더 단단해 보였던 것 같다. 그렇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소리 지르거나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담백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실전 대화법, 감정 안 쓰고 에너지 지키는 말, 사실만 말하기. 그때 제가 한 말이 그렇게 들렸다면 유감입니다. 제 의도는 이랬습니다. 감정을 해명하지 않고 사실만 전달합니다. 감정 싸움을 원치 않는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요청보다 선언에 가까운 문장 쓰기. 저는 앞으로 이 일은 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 듣고 싶습니다. 하이씨 허락을 구하지 않고 내 결정을 통보하는 방식.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쾌한 농담, 선 넘는 말에는 단호하게 반응. 그 말은 웃기지 않습니다. 그런 말엔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파이애매하게 웃거나 넘기지 않고 선명하게 내 기준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침묵도 전략이다. 불쾌한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고개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그 얘기를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다 설명하려 하지 말 것. 우리는 관계 안에서 자꾸만 내 감정을 설명하려 합니다. 나는 그게 상처였어. 그 말이 나를 불편하게 했어. 나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 하지만 불편한 상대에게 내 감정을 설명할수록 그 설명은 무기로 바뀌게 됩니다. 설명은 이해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만 하는 게 맞습니다. 좋게 말한다는 건 내 마음을 숨기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좋게 말했는데도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 나 나름대로 배려해서 말했는데. 여기서 착각은 좋게 말하는 것 이코로 상대를 위한 말투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명확하게 말하기입니다. 좋게 말하느라 메시지가 흐려지면 상대는 그걸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말이 아니라 분명한 말, 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불편한 감정을 말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커집니다.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이겁니다. 말 안 하면 괜찮아지겠지. 그냥 잊어버리면 되겠지. 하지만 감정은 말로 꺼내지 않으면 행동으로 터지게 됩니다. 쌓아놓은 감정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더 커진 형태로 나를 덮쳐옵니다. 그래서 꼭 말해야 합니다. 단, 그 말은 내가 평정심을 갖고
상대를 탓하지 않으며 나의 기준만을 말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한 문장이 관계를 바꿉니다. 그건 제 방식과 맞지 않네요. 그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한 문장이 관계를 갈라놓기도 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새로 만드는 선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관계에서 가장 오랜 흔적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말했는가입니다. 말투가 아니라 말의 구조와 내용이 감정을 결정합니다. 너무 조심스럽게 말하면 관계는 흐려집니다. 한 상담 사례에서는 이런 고민도 있었어요. 저는 늘 조심조심 말하는데 상대는 오히려 막 대하거나 선을 넘어요. 내가 너무 만만해 보이는 걸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심스러움이 경계 없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신뢰로 유지되지만 경계로 건강해집니다. 말을 예쁘게 하려는 것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마무리 조언. 말을 잘한다는 건 상대를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내 감정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싸우지 않고도 감정 쓰지 않고도 충분히 내 입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관계에 덜 휘둘리고 내 삶의 중심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미션. 하루 동안 대화 중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말을 하나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을지 감정 없이 말할 수 있는 한 문장으로 다시 구성해보세요. 그 한 문장이 내일의 당신을 바꿉니다. 싫은 사람과 적당히 거리 두는 법 4편. 거절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단 하나의 기술. 무엇을 부탁받았을 때 내 속은 이미 싫다고 외치고 있는데 입 밖으론 알겠어가 먼저 나오는 사람. 그렇게 억지로 수락한 후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그때 그냥 거절할 걸 하고 후회하는 사람. 혹시 지금 당신도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착한 게 아닙니다. 나는 너무 착해서 거절을 못해요. 이 말은 겸손 같지만 사실은 잘못된 자기인식입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의 진짜 심리는 착함이 아니라 두려움에 가깝습니다. 혹시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불편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이런 불안이 거절이라는 행동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 시간, 내 감정, 내 삶의 영역이 조금씩 침해당하는 것이죠. 착한 사람이 되려다 결국 만만한 사람이 됩니다. 심리학자 애덤 갈린스키는 말합니다. 자기 표현이 부족한 사람은 사회적 공간에서 점점 투명한 존재가 된다. 말을 안 했다고 해서 상대가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괜찮은 줄로 오해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탁하고 기대하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 써도 되는 사람이 됩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의 하루는 너무 피곤합니다. 이런 하루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오전엔 도와달란 말에 끌려가고 점심엔 원치 않는 모임에 참석하고 퇴근길엔 거절 못한 약속 때문에 피곤함을 끌고 나가고 그 모든 선택 뒤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떠밀린 하루가 남습니다. 그런 하루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거절에도 기술이 있습니다. 단칼이 아니라 기술.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무례하게 여깁니다. 내가 그걸 왜 해야 해요? 싫어요. 그건 못해요. 하지만 거절은 단칼을 휘두르듯 자르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내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법을 아는 겁니다. 감정을 지키는 거절의 언어들. 아래는 상대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경계를 지켜주는 거절의 문장입니다. 1. 좋은 제안인데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거절이지만 상대의 제안을 존중합니다. 2. 고민은 해봤는데 제 상황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판단의 기준을 내 상황으로 돌립니다. 3. 그건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과한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할 경우 상대의 기대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4. 이번엔 어렵지만 다음 기회엔 여건이 되면 도울게요. 가이절 후 관계 유지를 위한 여지를 남깁니다. 단, 정말 가능할 때만 사용하세요. 5. 지금 제 시간과 에너지가 여유롭지 않아서요. 게으름이 아니라 자기 관리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거절은 내가 나를 소중히 대하는 시작입니다. 예스를 남발하는 사람은 결국 내가 나를 싼 값에 다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절은 타인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거절하지 못한 그 수많은 순간들에서 지금까지 계속 내 감정이 침해받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균형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재조정하는 일입니다. 한 청취자가 이런 사연을 남겼습니다. 회사 동료가 퇴근 후에도 자꾸 약속을 잡아요. 저는 혼자 쉬고 싶은데 그걸 거절하면 마치 친구 아닌 것처럼 반응해서 늘 끌려가요. 그분에게 제가 드린 말은 단순했습니다. 지금 그 관계는 서로가 원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종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의 기준에 나를 맞춥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한 관계는 내가 거절해도 그 사람은 내 옆에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거절했는데 날 미워하면 어쩌죠? 싫은 소리 했다고 소문내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두려워서 계속해서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는 삶을 산다면 당신은 결국 자신의 경계를 지키지 못한 채 감정 소모만 남게 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당신이 다 감당해야 할 책임이 아닙니다. 마무리 조언. 거절은 관계를 망치는 말이 아닙니다. 경계를 명확히 하는 말이며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는 말이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나를 함부로 쓰지 않겠다. 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때 당신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오늘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미션. 파이즈 오늘 하루 하기 싫은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수락하지 말고 생각해 볼게요 라고 먼저 말해보세요. 생각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 그게 거절의 첫 연습입니다. 싫은 사람과 적당히 거리 두는 법 5편. 마음은 끊었는데도 계속 생각나는 사람 왜일까? 이미 말도 줄였고 카톡도 답장 안 하고 회피할 수 있으면 피했고 어쩔 땐 아주 분명하게 끊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납니다. 그 사람이 다시 내게 뭘 하거나 연락하는 것도 아닌데 밤이 되면 떠오르고 어떤 말은 아직도 마음에 박혀있고 심지어 내가 너무 예민했나? 하는 죄책감까지 밀려오죠.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관계는 끊는 순간보다 끊고 나서가 더 어렵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엮이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말이나 행동보다 감정이 먼저 연결되고 감정이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끊었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계속해서 마음에 맴도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의 내 감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생각나는 건 미해결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감정의 부채라고 부릅니다. 말하지 못한 억울함, 풀지 못한 오해, 표현하지 못한 상처, 이런 것들이 쌓이면 관계는 끊겼어도 내 감정은 그 장면 안에 멈춰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계속해서 다시 꺼내보게 만들기 때문이죠. 상대가 나에게 했던 말이 아니라 그 말 이후 내가 나에게 했던 말이 남는다. 예전에 누군가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래서 안 돼. 그 말을 들은 후 관계는 끊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나는 진짜 안 되는 사람일까?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나? 혹시 내가 상처를 준 건 아닐까? 상대는 내 곁에 없는데 그 사람이 남긴 말이 내 내면의 목소리로 바뀌어 계속 나를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물리적 거리보다 더 중요한 건 정신적 단절. 한 공간에 있지 않아도 그 사람과 연락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내 생각으로 작동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 영향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거리두기는 안 본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언어가 내 감정을 움직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믿지 말 것, 그 감정에 머물지 말 것. 심리적으로 끊기 위해선 두 가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한 말 vs 그 말에 대한 나의 해석, 그 사람이 준 감정 vs 내가 받아들인 감정의 무게. 그 사람이 날 무시했다면 그건 그 사람의 태도일 뿐 내가 무시당할 이유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날 밀어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일 뿐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말보다 더 오래 남는 건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 자체를 다시 들여다보고 이건 나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 표현일 뿐이었다고 분리해야 합니다. 생각을 끊을 수 없다면 그 생각을 다르게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꾸 떠오르는 사람을 잊기 위해 억지로 다른 생각을 하려고 애쓰기보단 그 생각을 다시 구성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그때 그 말이 너무 상처였어. 그 말은 무례했지만 그건 나의 진심을 정의할 수는 없어. 내가 좀 더 참았으면 덜 싸웠을까? 앞으로 내가 참지 않은 건 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생각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연습. 그게 심리적 거리두기의 핵심 기술입니다. 사람은 관계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의 자기 경험을 기억합니다. 기억해보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있을 때의 내 표정, 내 위축된 태도, 내 억눌렸던 말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끊어야 할 건 그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그때의 나 자신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 순간에 나는 최선을 다했을지도 모르고 용기를 내어 맞섰을 수도 있고 단지 사랑받고 싶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의 나를 다시 이해해 줄 때 비로소 그 관계는 내 마음속에서 종료됩니다. 무시받은 기억은 특히 오래 남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오래 남는 감정은 분노도 미움도 아닌 무시당했다는 느낌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존중받고 싶다는 욕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시나 비하, 외면의 경험은 아주 깊은 감정적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당시엔 말로 나오지 않더라도 이후 인간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상처받으면 어쩌지? 이 말해도 괜찮을까? 다들 날 그렇게 보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을 마주하고 나는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정리된 관계는 생각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완전히 정리된 관계는 생각 자체가 흐려지게 됩니다. 자주 떠오른다는 건 그 감정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건 그때의 내가 아직 이해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할 일은 그때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때 너는 충분히 노력했고 그 상황은 네 잘못이 아니었어. 네가 약했던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았던 거야. 마무리 조언, 관계는 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그 자체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해석하고 마주하고 정리해줘야 비로소 그 감정도 떠나게 됩니다. 누군가가 아직도 당신의 마음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아직도 그 시절의 당신이 그 감정에 홀로 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잊기 전에 먼저 그때의 나를 다시 안아주세요. 오늘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미션, 가장 잊히지 않는 한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그 문장이 당신 안에 어떤 느낌으로 남아있는지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그때의 당신에게 지금의 나가 해줄 수 있는 위로 한 문장을 써보세요. 싫은 사람과 적당히 거리두는 법 6편. 더는 싫지 않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받지 않고 모임에 가지 않고 대화를 피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 뒤엔 늘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죠. 나도 너무 예민하면 안 되는데 그냥 내가 피곤한 상태라서 그럴 수도 있고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닐까? 하지만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속이 불편해지고 어쩌다 마주치면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휘몰아치고 그 자리에선 괜찮은 척하면서도 돌아서면 내내 후회와 자책이 반복된다면 당신은 아직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끝냈지만 그 감정은 정리하지 못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관계를 끊었는데도 내 감정은 왜 여전히 그 안에 있을까? 사람이 감정적으로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관계가 애매할 때입니다. 완전히 끊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완전히 친하지도 않고 매번 어정쩡한 예의 속에서 불편함만 쌓이고 있는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감정을 억제해야 하고 계속해서 내 쪽에서 조절을 시도해야 하죠. 결국은 관계가 아니라 감정 관리에 지치는 겁니다. 진짜 거리두기는 이해받으려는 마음까지 내려놓는 것.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끊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반복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왜 멀어진지 알까? 내가 그때 상처받았던 걸 알았을까? 혹시 오해했을까?
이 질문의 밑바닥엔 그래도 한 번쯤은 나를 이해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게 진짜 독립입니다. 그 사람이 몰라도, 그 사람이 후회하지 않아도, 내 감정이 정리되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정적 독립을 위한 실전 연습. 이렇게 해보세요. 1. 나 혼자서 정리하는 대화를 써보세요. 상대에게 직접 말할 수 없더라도 글로라도 하고 싶었던 말을 정리해보세요. 그날 내 말이 정말 상처였어. 나는 내 감정을 숨기느라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더는 너를 이해하려 하지 않기로 했어. 이건 전달을 위한 게 아니라 내 감정의 흐름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2. 관계의 정의를 바꿔보세요. 예전엔 좋은 선배였던 사람을 이젠 업무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사람으로, 예전엔 가족이었던 사람도 이젠 선 긋고 대하는 존재로, 가까웠던 시절의 정의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의 불편함에 맞게 내 감정을 기준으로 관계의 정체성을 다시 설정하세요. 3. 피드백 없는 공간으로 옮기세요. SNS 언팔, 단톡방 나가기, 불필요한 대화 차단 등은 내가 너무한 게 아닐까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차단이 아니라 에너지 조정입니다. 내 감정이 반응하는 공간을 줄이면 그 사람은 점점 내 심리적 배경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흐리게 만든다는 건 무관심을 선택하는 용기를 갖는 것. 완전히 끊지 못한 관계들은 무조건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주변 지인일 수도 있죠. 그럴 땐 선명한 끊음보다 의도적인 흐림이 필요합니다. 말은 해도 감정은 섞지 않기, 함께 있어도 나를 드러내지 않기, 웃더라도 허락은 하지 않기. 이것은 냉정한 게 아닙니다.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선택하는 기술입니다. 나는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관계를 정리할 때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가? 늘 애써 웃었는지, 늘 긴장하고 있었는지, 늘 참는 쪽이었는지, 그 감정의 정체를 명확히 해야 그 관계를 단순히 끊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는 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나를 기준으로 다시 설계될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거절을 못해. 나는 원래 눈치를 많이 봐. 나는 원래 그렇게 다 받아주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해온 방식일 뿐 앞으로도 그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관계를 어떻게 맺을지는 지금의 나와 앞으로의 나가 정하는 겁니다. 마무리 조언. 관계를 끊는 건 쉽습니다. 연락 안 하고 거리를 두면 되니까요. 하지만 감정을 끊는 건 그 사람이 내 마음에서 의미로 작동하지 않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 관계를 잊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에서의 내 역할을 내려놓는 것. 그 순간부터 우리는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미션. 마이노트에 내가 지금도 피곤해지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신이 억지로 하고 있었던 감정적 연기가 무엇이었는지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역할에서 오늘 하루만큼은 벗어나 보세요. 싫은 사람과 적당히 거리두는 법 7편. 덜 애쓸수록 더 자유로워진다. 관계에 정답은 없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계속 애쓰는 쪽이 되면 반드시 지친다. 그리고 그 지침은 몸보다 먼저 마음에 옵니다. 예전엔 그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 말에 하루를 무너뜨렸다면 이젠 그냥 피곤해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지겹게 느껴지죠. 그건 지금 당신 안에서 관계를 재구성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욕구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신호입니다. 왜 우리는 계속 감정을 써가며 관계를 유지할까? 어릴 때부터 우리는 다정해야 한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마주치면 본능적으로 편하게 해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그 의무감이 좋은 관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억지로 유지되는 관계를 덮는 가면인지 이제는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감정을 덜 쓴다는 건 냉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걱정합니다. 내가 감정을 덜 쓰면 차가워질까봐. 그럼 너무 무심한 사람이 되진 않을까요? 하지만 아닙니다.
감정을 덜 쓰는 건 불필요한 반응을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일 뿐입니다. 오히려 진짜 따뜻한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 감정을 써야 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관계 안에서 감정을 줄이면 얻게 되는 것들. 1. 평정심이 생깁니다. 누가 무례하게 말해도 저 사람 왜 저래? 보단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군 하고 넘기게 됩니다. 2. 내 속도가 생깁니다. 상대가 급하게 다가와도 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내 방식대로 관계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3. 선택지가 보입니다. 싫은데 참는 것 말고도 불편하면 거리를 두는 것, 할 말은 하되 선을 넘지 않는 것 같은 감정이 아닌 전략이 생깁니다. 감정을 덜 쓴다는 건 그 사람이 내 감정의 중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많이 생각한다는 건 곧 그 사람이 내 심리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게 싫은 사람일수록 왜 저 사람한테 이렇게 감정을 쓰고 있지? 싶은 순간이 오죠. 그럴 때 한 발 물러서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감정은 지금 내가 선택하고 있는 건가? 이 사람은 내 에너지를 쓸만한 대상인가? 그 질문이 시작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정을 쓰지 않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친절해야 하지만 모두에게 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계속 다정하게 반응하는 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계속 소진시키는 일입니다.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예의는 무례를 받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거리를 설정하는 방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감정 소모 없는 말투 연습. 이렇게 해보세요. 1. 그 부분은 제 기준과 다르네요. 반박이 아니라 선 긋기입니다. 2. 지금은 이 얘기 더 안 나눴으면 좋겠어요. 회피가 아니라 감정 소모를 차단하는 선택입니다. 3.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페이지 감정적으로 엮이지 않고 판단을 넘기며 거리를 둡니다. 이런 말들은 싸움을 피하면서도 관계를 리셋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요. 라는 불안. 이 말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맞춰주지 않으면 이 관계는 유지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노력하니까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그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계는 이미 혼자만 유지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관계는 두 사람이 서로의 감정을 존중할 때 유지되는 거지 한 사람이 계속 버티면서 연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구조는 오래가지도 못하고 가더라도 당신만 소진됩니다. 덜 애쓰는 연습은 미련 없는 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가끔은 이런 순간이 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연락 안 해볼까? 이번엔 그냥 웃지 않고 반응 안 해볼까? 그냥 피곤한 척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볼까? 그런 순간들이 반복되면 처음엔 불안하고 어색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이렇게 덜 애써도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은 더 이상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마무리 조언. 관계에서 노력은 사랑일 수 있지만 과도한 노력은 무너지는 경계선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애써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관계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의무가 되는 순간 기쁨이 아니라 피로가 됩니다. 덜 애쓰는 건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더 중심에 두겠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미션. 지금 떠오르는 사람 중 당신이 애쓰고 있다고 느끼는 대상이 있다면 오늘 하루 그 사람에게 감정을 줄여서 반응해보세요. 내가 줄인 감정만큼 당신의 내면은 더 가벼워질 겁니다. 싫은 사람과 적당히 거리 두는 법 8편. 불편한 사람 없이도 인생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사람이 너무 없어진 것 같아요. 연락 오는 사람도 줄었고 모임도 나가지 않게 됐고 이젠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면 귀찮다는 생각부터 들어요. 관계를 정리하고 감정을 줄이고 거리를 두고 나면 처음엔 이렇습니다. 뭔가를 잃은 것 같고 내가 너무 냉정해진 것 같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공허함이 밀려오기도 하죠. 하지만 그 감정의 이면엔 처음 겪는 내면의 조용함, 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내가 원한 사람과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선택의 자유를 경험합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주말 약속이 많을수록, 카톡 알림이 많을수록 내가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게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안 가면 섭섭해할까봐, 나가는 모임, 답장은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대화, 사실 보고 싶지도 않은데 맞춰주는 만남, 그런 걸 하나씩 줄여갈 때 우리는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아, 나 이렇게까지 참으면서 살고 있었구나. 관계를 줄이면 감정이 선명해집니다. 사람이 줄어들면 내가 느끼는 감정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누구를 만나고 나면 피곤한지, 누구를 만나고 나면 편안한지, 누가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지, 이전에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그 감정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바쁘게, 무덤덤하게, 무리하면서도 계속 얽혀 있었죠. 그런데 관계를 줄이고 나면 내 감정 하나하나가 귀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불편한 사람을 떠나보낸 자리에 진짜 편안한 관계가 들어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언제나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이미 불편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그 사람을 없앤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맞이할 공간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정리된 자리에 당신을 억지로 웃게 만들지 않는 사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둘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 없으면 외로울까봐 라는 착각.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나중에 더 외로워지면 어떡해. 이렇게라도 연결돼 있는 게 낫잖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의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의 고요함보다 훨씬 더 큰 고통입니다. 외로움은 나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나로 있을 수 없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나에게 집중할 때 비로소 삶은 조용히 따뜻해집니다. 관계를 줄이면 그 빈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생깁니다. 나와 친해지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쓰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정리하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그런 시간이 쌓일수록 사람은 점점 평온해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사람들 틈에서 칭찬받지 않아도 내가 나를 충분히 돌보는 경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평온함은 적은 사람과 깊은 관계에서 옵니다. 많은 사람과 얕게 연결되는 관계보다 적은 사람과 깊이 연결되는 관계가 훨씬 오래갑니다. 그리고 훨씬 덜 피곤합니다. 소수의 사람들과의 깊은 신뢰, 그 안에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가끔 연락이 뜸해도 서운하지 않죠. 그게 바로 진짜 관계의 모습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점점 무심해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관계를 정리하면서 자신이 냉정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 다 받아줬을 텐데 내가 너무 무뚝뚝해진 것 같아. 하지만 그건 무심함이 아닙니다. 그건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은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예전엔 상처받았던 말도 이젠 그냥 흘려보낼 수 있고 굳이 다가가지 않아도 그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제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마무리 조언. 불편한 사람 없이도 세상은 충분히 따뜻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나를 돌보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남기고 누군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거리두기의 끝이자 진짜 나로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오늘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미션. 최근 연락이 끊겼는데도 마음이 편안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내가 잘 정리한 거야. 후회하지 않아도 돼. 싫은 사람과 적당히 거리 두는 법 9편. 끊는다는 건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정리해야 할 타이밍이 온다는 걸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나도 모르게 긴장하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말을 아끼고 마음속으로 선을 긋는다면 이미 감정은 그 관계에서 한 발 뺀 상태죠. 하지만 정리를 결심한 후에도 망설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걸 어떻게 말하지?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끈찬이 너무 선명하고 흐리잔이 계속 남아있을 것 같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감정만 더 복잡해집니다.
모든 관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선명하게 끊는 법, 대화나 행동으로 명확하게 여기까지라고 선언하는 방식, 더 이상 얽히지 않도록 명확한 선을 긋는 것, 싸움이 아니라 정중한 종료에 가깝습니다. 흐리게 정리하는 법, 연락을 줄이고 응답 속도를 늦추고 대화를 짧게 하며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방식, 상대가 알아차리도록 시간을 두고 물러나는 것, 충돌 없이 자연스럽게 잊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선명하게 끊어야 할 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엔 애매한 흐림보다 단호한 선긋기가 필요합니다. 반복해서 나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 내 거절을 무시하고 계속 요구하는 사람, 타인의 말을 빙자해 상처 주는 사람, 비밀을 지키지 않고 내 감정을 소비하는 사람.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자존감을 침식시키는 관계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돌아보며 아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단호하게 정리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끊는다는 건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끊는 걸 절교나 결별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어렵게 느끼죠. 하지만 사실 관계를 끊는 건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감정의 정돈입니다. 나는 여기까지가 괜찮은 사람이고 이 이상은 나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끊는 방식입니다. 무례하지 않게, 적당히 단호하게, 그리고 미련 없이. 흐리게 정리하는 건 부드럽지만 기술이 필요합니다. 흐리게 정리하는 관계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얽히진 않지만 계속 피로하게 만드는 사람, 매번 대화할 때마다 내가 더 피곤해지는 사람, 관계를 끊자니 굳이 싸울 일은 없는 사람. 이럴 때는 조금씩 에너지의 투입량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응을 줄이고 대화 길이를 짧게 하고 만나야 할 이유가 없도록 상황을 바꾸는 것. 중요한 건 상대가 먼저 우리 왜 멀어졌지를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그 거리는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끊는 게 너무 매몰찬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마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일 겁니다. 제가 너무한 건가요? 그냥 이 정도는 참고 넘겼어야 했을까요? 너무 단호하면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리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관계가 나를 계속 소모시키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는 방향입니다. 그걸 감정적으로 끊지 않으면 결국은 감정적으로 터지게 됩니다. 끊음의 기준은 상대가 아니라 나여야 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에겐 괜찮은 사람이던데 나만 예민한 것 같아서 말 못했어요. 이런 말은 정리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된 후회입니다. 기준은 상대가 아니라 나의 감정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과 있을 때 긴장하는지,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 나를 설명해야 하는지, 어떤 관계가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지를 내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러니 그 기준을 내가 직접 세워야 합니다. 관계는 줄이는 게 아니라 골라가는 겁니다. 예전엔 주변에 사람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그럴 때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관계를 줄인 게 아니라 내가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할 이유가 없고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내 삶의 방해자가 아니라 지지자라면 그만큼 이미 잘 정리한 겁니다. 마무리 조언. 끊는다는 건 무언가를 잃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나의 감정이 갈 곳을 찾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관계란 얼마나 오래 함께 했느냐가 아니라 함께 할수록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다면 그건 잔인한 게 아니라 당신이 드디어 내 편이 되기로 한 결정입니다. 오늘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미션. 지금 떠오르는 사람 중 마음속에서 정리하긴 했지만 여전히 애매하게 남겨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종이에 써보세요.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써주세요. 이 관계는 이제 내 인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싫은 사람과 적당히 거리두는 법 10편. 사람에겐 기대보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살면서 꼭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상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기대 때문에 더 많이 지칩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 알아줄 거야.
이번엔 다를 거야. 그래도 나는 잘해줬으니까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알아주지 않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고 분노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건 상대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기대한 방식이 틀렸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관계의 피로는 과한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나만큼은 상대도 나를 생각해주겠지. 이번엔 진심이 통했겠지.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감정적 빚을 집니다. 그리고 그 빚은 상대가 채워주지 않을수록 내 안에서 화로, 서운함으로, 때론 무력감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대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 기대 대신 관계 기준을 세우면 사람은 훨씬 덜 복잡해집니다. 기대는 상대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감정이고, 기준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내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과는 일정 거리 두기. 한 번 말했는데도 반복되는 무례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기. 불편한 자리에서는 침묵이 아니라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선택하기. 말보다 행동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덜 오해하게 되고 더 빨리 판단할 수 있으며 감정의 낭비가 줄어듭니다. 감정 소모 없는 따뜻한 관계란, 가장 좋은 관계는 내가 내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피곤하다고 말해도 괜찮고, 기분이 안 좋아도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연락이 뜸해도 서운하단 말이 필요 없는 이런 관계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솔직하고 내 경계를 지키는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서로의 온도가 맞춰지게 됩니다. 관계에서 내가 지치지 않으려면 해야 할 말은 미리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실수를 합니다. 참고 참다가 어느 날 폭발하거나 아무 말 없이 그냥 떠나버리는 것. 그러면 그 관계는 왜? 라는 질문만 남긴 채 어색하게 끝나게 되죠. 그래서 필요한 건 초반에 미리 말하는 습관입니다. 그런 말은 좀 불편해요. 저는 그 방식보다는 이런 게 좋아요. 지금은 감정이 좀 예민해서 나중에 이야기해요. 이렇게 미리 알리는 대화는 관계의 온도를 조절해줍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줍니다. 지친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 관계가 피곤해질 때는 꼭 그 사람과 무언가가 틀어진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너무 내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대단한 해명이 아니라 작은 거리와 침묵이 필요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한 모임은 거절하기, 대화 속도를 조금 늦추기, 나 먼저 침묵해보기. 그렇게 속도를 늦추고 간격을 조절하다 보면 내 감정도 돌아오고 상대와의 관계도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관계는 노력의 크기가 아니라 에너지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가끔은 정말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되는 걸까? 하지만 그런 관계일수록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방향이 잘못됐던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 방식과 너무 다른 결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그저 타이밍이 맞지 않았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이 관계를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일.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더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감정이 지나치게 빠르게 뜨지 않습니다. 충동적으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거절이 익숙합니다. 예의보다 거리를 더 잘합니다. 자주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이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이들은 관계 안에서 소란스럽지 않고 조용히 오래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장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조언.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사람으로 인해 치유받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사람과 연결되어 있을지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늘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불편한 사람과는 선명하게 거리두고 좋은 사람과는 편안하게 이어지는 그 균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이 공간 속에서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오래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만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미션. 당신이 편안했던 대화, 웃었던 순간,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에게
짧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생각나서요.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 한 문장이 당신과 그 사람 모두에게 따뜻한 에너지가 되어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지쳤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안에서 나를 가장 먼저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